안녕하세요. 2016년 12월 26일 책 읽어주는 라파엘 첫 방송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하고 싶어 책 읽어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삶의 모든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게 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라파엘이 읽어주는 책 소리를 그냥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책과 함께하는 우리들만의 숨고르기 시간을 즐겨보세요. 책 읽어주는 방법과 내용에는 어떠한 형식과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그때의 계절, 상황,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 라파엘의 책 읽기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다면 잠시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들어도 좋고요. 오늘 첫 책 읽기의 대상은 내가 단단해지는 새벽 공부, 천년의 내공이라는 책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조윤재 작가의 내가 단단해지는 새벽 공부, 천년의 내공 책 표지입니다. 책 인트로 내용입니다. 왜 새벽을 어른의 시간이라고 하는 걸까? 새벽이란 어제와 결별하고 새로운 하루를 가늠하는 시간이다. 어른이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그 확신에 책임을 지는 내공을 갖춘 사람이다. 새벽 공부는 천년을 이어온 깊은 성찰과 마주하며 제주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내공을 차곡차곡 쌓아 단단해지는 과정이다. 세월을 버티며 얻은 주름과 그 안에 스며든 덮개들이 쌓인 삶의 무게, 내 공. 이제 어른이 될 시간이다. 책의 차례는 격, 시, 기로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윤재 저자의 들어가는 글입니다. 내공이 필요한 시간, 어른이 되어야 하는 시간. 산속의 작은 길도 많이 다녀야 큰 길이 되고 잠시만 다니지 않으면 금방 풀이 우거져 버린다. 2009년 워싱턴에서 열린 첫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인용했던 맹자의 한 구절이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회의를 처음 개최하면서 앞으로 크고 새로운 길을 만들듯 자주 교류하고 협조하자는 뜻을 중국인들이 잘 아는 구조를 통해 피력했다. 물론 오바마가 특별히 맹자를 공부했거나 그 의미를 깊이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아마 참모들의 제안으로 연설문에서 인용했겠지만 이 말에는 중국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가 담겨 있다. 이것이 격이다. 말에는 이처럼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야 한다.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임으로써 함께 높아지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공궁에는 운명이 있음을 알고 형통에는 때가 있음을 알고 큰 어려움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인의 용기다. 공자가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가는 도중에 광땅에서 위험에 빠졌다. 공자와 겉모습이 닮은 노나라의 실권자 양호로 인해 그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공자 일행을 공격했던 것이다. 공자가 극도의 위기 속에서도 태연히 검구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자 자로가 물었다. 스승께서는 어떻게 이 와중에도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그때 공자가 대답했던 말이 바로 이것이다. 공자는 이 말을 통해 군자가 왜 고난을 겪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군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이것이 바로 치다. 리더는 현재 겪고 있는 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읽어 이를 통해 상황을 다스리고 부하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반드시 산 정상에 올라 무산들의 자금을 굽어보리라. 지난 2006년 미국을 공식 방문했던 후진타오 전 중국 주석이 부시 미국 대통령 공식 오찬의 답사에서 인용했던 말로 두보의 시 망학의 한 구절이다. 그 당시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당사자가 말해주지 않는 이상 그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의 국빈 방문 요청을 미국이 공식 방문으로 격하했고 중국의 인권 유린을 비난했으며 만찬장에 대만 국가가 연주되는 등 결례가 거듭되자 후진타오 전 주석이 미국의 오만을 꾸짖기 위해 이 말을 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지금은 미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교만하게 행동하지만 언젠가 미국을 압도하고 말겠다는 뜻을 담아 이 말을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다. 상대의 오만을 단 한마디로 제압하는 기세가 말에는 있어야 한다. 오늘날은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라고 할 만큼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인이 되었다. 직장에서는 물론 협상에서도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생활도 설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사람을 이끄는 자리에 올랐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말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상대의 말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이 더 많아진다. 말을 하기보다는 경청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말의 무게는 무거워진다. 더 중요한 자리에서 더 중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말을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의 말로 인해 큰 사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한 번의 실수로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말이다. 대학에 있는 한마디의 말이 큰 일을 그르치고 한 사람의 힘이 나라를 바로 세운다. 이런 군사 1인 전국이라는 말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때 필요한 세 가지가 바로 격과 치와 기이다. 나와 상대를 함께 높이는 품격, 상황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치도, 상대를 제압하는 기세가 바로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갖추어질 때 그에 합당한 무게, 이런 천금의 가치가 그 말에 담겨질 수 있다. 말의 힘은 내면의 힘이다. 말은 곧 그 사람이 자신이다 라는 말이 있다. 한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자신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사람을 이끄는 리더,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는 사람들에게는 인격과 함께 말의 품격도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오늘날은 말도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하는 시대이다. 멋지게 외양을 꾸미고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그 말에 진실함은 없다. 하지만 거짓된 말은 곧 드러나고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 막말과 허언 때문에 추락하는 사회 지도층들의 모습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말을 기교와 테크닉으로 배웠기 때문에 화려한 거칠의 말은 잘하지만 그 말에 진실함은 없는 것이다. 말은 자신의 내면을 채우고 있는 충실함과 사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내면의 충실함이 말의 품격을 이루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상황의 적절한 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굳건한 기계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 공자가 논어의 맨 마지막 문장에서 말했던 삼부지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 당당히 설 수 없고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먼저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내적 충실함을 갖춘 사람이 말과 사람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 충실함을 갖춘 사람을 옛날에는 군자라고 불렀고 오늘날에는 지도자라고 부른다. 많든 적든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는 자신이 이끄는 집단의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그것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외로운 자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남다른 무엇이 필요하다. 전공 지식이나 일반적인 교양 상식을 뛰어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바로 세상과 사람을 읽는 통찰력과 오랜 경험과 수련으로 쌓아온 호연지기가 그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내공이라고 부른다. 이문고존의 지혜에서 얻은 내공. 내공이란 원래 중국의 건법에서 비롯된 말로 외적인 힘에 반한 내적인 힘을 말하는 용어이다. 외공이 육체적인 능력이나 강인한 근력을 뜻한다면 내공은 용기, 절제, 신념 등의 정신적인 힘을 말한다. 한때 유행했던 위협지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공을 뜻하는 말로 쓰이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프로페셔널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는 지식 검색의 실적에 내공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진정한 내공이란 이런 것들과는 다르다. 오늘날 진정한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내공은 바로 품격과 리더십, 그리고 호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앞서 말했던 격, 치, 기를 말한다. 그러면 내공은 어떻게 쌓아야 하는가? 잘 알다시피 내공은 동양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서양에서는 상응하는 적절한 개념을 찾을 수 없다. 전공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 역시 기술적인 지식에 불과할 뿐 내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물며 무협소설에 나오듯이 운기조직으로 초인적인 능력을 얻는다는 설명은 더더욱 비현실적이다. 게다가 내공이라는 단기적인 공부나 일시적인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다. 오랜 기간 쌓아온 내적 실현과 경험에서 빚어진 지혜가 뒷받침되어야 내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맹자도 호연지기를 말하면서 그 실체를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외로움과 도를 꾸준히 축적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맹자도 호연지기를 말하면서 그 실체를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의로움과 도를 꾸준히 축적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했던 것이다. 오늘날 가장 현실적이면서 효율적으로 내공을 쌓는 방법은 바로 수천 년을 이어온 동양 고전을 통해서라고 생각된다. 동양의 인문고전으로 불리는 책들은 제왕학을 전제로 쓰인 가장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청년들의 지혜를 집대성에 수천 년 동안 검증되고 숙성된 이 청년들의 지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현될 수 있는 진정한 내적인 힘이다. 하지만 수많은 고종을 모두 읽고 그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전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렵고 난해한 고전에서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찾기도 쉽지 않고 그만한 시간을 낼 수 없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삶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지혜들을 단 한마디로 농축한 고전의 명구절들이다. 이 구절들의 도움을 얻어 우리는 내공을 쌓아갈 수 있다. 그 중에도 가장 깊이 마음을 들이는 글이 있다면 그 원전을 찾아서 깊은 고전 공부를 시작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지샬린이 전하는 중국 천년의
내공이 담긴 말. 이 책에 담겨있는 명구는 중국의 국학대사 고 지셰린 선생이 선정했던 149절에 있는 글들이다. 지셰린 선생은 베이징 대학교 부총장으로 있으면서 시진핑 주석 등 현 중국 지도부의 멘토 역할을 했던 나라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언자버 정 총리는 수시로 그를 방문하면서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그가 논어, 맹자 등의 철학서, 사기, 좌전 등의 역사서, 시경, 당시 등의 문학서 등 100여 권의 고전에서 뽑아 명구절을 선정했던 이 글들을 많은 중국인들이 삶의 지침으로 삼고 암기하고 있는 문장들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중국 고전을 이해하고 그 소중한 가치를 드러내는 가장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고위 지도층들은 대내외 활동에서 이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뜻을 의미 있고 품격 있게 전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지셰린 선생은 이를 다 외우면 경계가 한 단계 올라간다. 문학 방면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 인문 고전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절들에서 우리 문화와 정서에 맞는 90여 개를 뽑아 해설을 붙였다. 나 역시 책을 쓰면서 느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의미 있는 좋은 글들이다. 독자들은 중국 최고의 석학이 최고의 고전들에서 뽑은 이 소중한 글들을 통해 고전의 짙은 향기를 만끽함은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날마다 이를 쌓아감으로써 격, 치, 기를 지닌 깊은 내공의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중요한 자리에서 적절하게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뜻을 더욱 품격 있고 효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새벽, 내공을 쌓기 좋은 어른의 시간.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을 때는 가능하면 새벽 시간을 활용하면 좋겠다. 명심보감에는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 일생지계 제어유, 1년지계 제어춘, 1일지계 제어인 라고 실려 있다. 새벽 시간의 힘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성현들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다. 그들은 새벽의 공부를 통해 자신을 성장시켰고 새벽 시간에 성찰로 수양했으며 새벽의 계획으로 하루를 충실하게 만들었다. 평범한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일이든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처음 시작할 때의 각오와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나에게 큰 힘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 번의 책을 읽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책에 실린 지혜들은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새벽 시간에 단 한 구절이라도 읽고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식이 아닌 지혜, 내 삶과 일에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를 얻는 첩경이 될 것이다. 논어, 자강에는 군자가 보여주는 세 가지 변화를 말하고 있다. 멀리서 바라보면 위험이 있고 가까이서 대해보면 온화하며 그의 말을 들어보면 엄정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위험과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배려, 그리고 내면의 충실함에서 빚어 나오는 엄정한 말의 능력을 갖춘 사람, 바로 깊은 내공이 있는 어른의 모습이다. 조윤재. 다음번부터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어른의 경지, 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